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お座り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먼저 두 분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이제 질문 받기 전에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質疑応答の前にですね、皆さんへのご挨拶と韓国にいらしたご感想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皆さん朝早くからわざわざお越し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すずめの戸締まりはCOVID の最中、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の最中に作っていた映画なので、完成して韓国に行け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まま不安の中で作っていました。ですので今回無事に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て、皆さん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幸せです。 네, 스즈메의 문단속은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에는 과연 이것을 완성했을 때 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뵈어서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라나노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本日はこのような時間をとって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して監督の隣で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すごく幸せな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매체명과 성함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질문은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 앞에 네,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영화에서 어쨌든 문이 중요한 요소로 쓰였는데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 좀 처음부터 문을 중심으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문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은 이유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라 나노카 배우님께 좀 성우 첫 도전하시게 된 소감이랑 높은 경쟁률 뚫고 오디션에 발탁됐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はい、扉はこの映画を作ろうと思った一番最初の、思い浮かんだ、アイテムの一つでした。いくつかの場所で韓国に来てからお話し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トッケビという韓国のドラマを見ていて、扉の使い方が印象的だったということも一つヒントになって、今回は扉を、物語のシンボル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最初に思いました。 네,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은 영화를 만들려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드라마인 도깨비를 보았을 때 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문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扉をモチーフにしたのは、それが日常のシンボルだと思ったからです。 僕たちは毎朝、行ってきますと言って扉を開けて家から出て、ただいまとかお帰り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家に戻ってきて扉を閉めるわけですよね。その動作をもう毎日毎日繰り返すことが、日常生活だと思います。そして、災害というものはその日常を断絶してしまう。行ってきますと言ったまま帰ってこ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が災害だと思いますので、今回のような映画には扉を
モチーフに、するのがふさわしいと思いそのように使いました。 그리고 문을 모티브로 한 것에 있어서는 문이라 함은 일상의 심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또 왔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해라는 것은 그러한 일상을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재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 이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라상호 하지메테의 제일 조생だったんですけれどいかがでしたか？そうですね。とにかく自分でいいのかっていう気持ちがすごくあって、右も左もわからなかったので不安でした。でも新海監督がアフレコのたびになのかさんすごく素敵です。ありがとうっていう風に何度も言ってくださって、そのおかげでアフレコを乗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 네, 성우를 처음 도전한 것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고, 성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더빙을 할 때 감독님께서 날마다 나노카 씨 굉장히 훌륭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이 아직 책 끝나기 전에 하라상의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大丈夫ないです。감사합니다と言おうと思っただけです。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강푸른 기자입니다. 일종의 흑막 캐릭터인 다이진의 정체가 좀 궁금했는데요. 일본 설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존재로 보이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소타는 새 요속으로 지명됐지만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요속에서 벗어나는 한편 다이지는 스즈메의 아이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요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한쪽의 소망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쪽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은 두 분 중에 이제 어느 분께 대한 질문인지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감독님께 대한 질문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わかりました。大臣のモチーフはいくつかあります。そのうちの一つは日本の神社には、狛犬という鳥居の横に2匹の、犬の、石像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狛犬のイメージが最初ありました。 네, 다이진을 떠올린 모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신사에 가면 코마이누라고 해서 약간 그 두 개의 그 동물 석상이 문 옆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일단 모티브를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それを猫の姿にしたのは、僕は個人的に猫がとても好きだという理由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大きな理由は、気まぐれな自然の象徴にしたかったからなんですね。その自然というのは人間からはとても気まぐれに見えますよね。とても美しく見えるような風景があれば、ある瞬間にその風景が人間に襲いかかってくることもあるわけです。津波とかはそのようなものですよね。そんな風に僕たちには予測できないものとして、何がシンボルがいいかなと考えたときに、猫というのは気まぐれな動物ですから、猫がふさわしい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그리고 고양이로 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변덕스러운 자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고양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자연은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덮쳐오기도 합니다. 쓰나미 같은 것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자연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는 고양이의 성격이 자연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이로 하였습니다. 大臣がスズメの子になりた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のは、この物語を
母と娘の物語にもしたかったからなんですね。玉木というおばさんが、スズメを震災の後助けに来た時に、うちの子になり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よね。その言葉をスズメは無意識のうちに繰り返して、大臣に言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痩せた姿の猫が現れて、大丈夫、うちの子になるっていうふうにかつて自分が言われた言葉を大臣に言ったんですよね。そんなふうに親と子、血がつながっていなくても、その親と子の物語にこの映画を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そのようなセリフを、リンクさせました。 네, 그리고 다이진이 스즈메의 아이가 되고 싶어라고, 스즈메의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좀 그려내고 싶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타마키가 스즈메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우리 집 애가 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즈메는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모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본인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을 이 다이진이라는 고양이를 처음에 굉장히 깡마른 고양이를 보았을 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한 다이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부모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大臣が最後要石に戻ってしまうのは、ネタバレではあるんですけど、日本でも大臣かわいそうじゃないか、猫ちゃんかわいそうっていう意見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ね。猫好きの人には申し訳な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りします。 그리고 다이진이 결국은 요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그 일본에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 다이진 그 고양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ただ猫はその猫の姿をした神様ですので、ミミズを抑える役割を担っている神様なんですよね。ですので映画の中では 仕方が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シーンを描きました。 그런데 사실 다이지는 고양이라기보다는 고양이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즈를 계속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하긴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전작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날씨의 양이나 언어의 정원도 그렇고 이번에도 물을 주요한 소재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왜 물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하겠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일본에서 1000만 원 넘은 영화들을 보면 전개 방식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사의 문을 넘는다든지 어떤 걸 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부분에서 좀 닮아 있는데요.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영화를 찍다 보니까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약간 스스로의 세계에 약간 머물고 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으실 건지 이런 소재에 이제 집착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배우님께도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영화 속에서 스즈메를 이제 연기하셨는데 스즈메를 본인이 생각하는 스즈메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はい、水に関してはアニメーションで表現するにはとても面倒な、題材なんですよね。水を舞台にすると歩くたびに波紋ができるし水しぶきが立つし、手書きのアニメーションにとってはもうとても大変な題材です。でも大変なことをやればやるほど観客は喜んでくれるんですよね。綺麗だ、美しいというふうにすご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くれるので、なるべく大変な表現をやろうと思っていつも水をモチーフの一つにしています。 네, 일단 물에 대해서 그려내는 것에 대해서는요, 애니메이션에서 물을 그려내는 것은 매우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파문이 생기기도 하고 물방울이 튀고 그렇기 때문에 손그림인 2D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로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그렇게 힘들게 그려낸 것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느끼시고 굉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매번 저는 작품에서 물에 대해서 잘 그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はい、アニメーションのアニメーターたち現場のスタッフからいつも嫌がられるんですけど、また水ですかと。でも彼らが嫌がる、モチーフをね仕事にするのが僕の
役割仕事なので、頑張って書いてもらっています。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또 무리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의 역할이라 함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시키고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そうですね。まあどうしても同じ監督が作っているものですから、作品で共通するトーンは確かにあるなと思います。まあ3本災害を中心に扱った映画を作ってきたので、次は全く違う方向を向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今は、考えてはいますが、まだ次の作品は白紙ですので、何か韓国でヒントが見つから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今回のキャンペーンに来ています。 네, 아무래도 저의 작품들이나 좀 유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은 같은 감독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각 작품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 작품 연이어서 재해를 다룬 작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신작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이기는 해서 이번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原さんはスズメを演じたんですけど、スズメというキャラクターに対してどう思っていますか？そうですね。よく走る子だなと思ってます。動きアクション的な意味でも、その気持ち的な面でも、あまり後先考えずに突っ走ってしまうところがあるのが彼女の魅力だなと思って、私にはない部分なのですごく羨ましいなと思います。 네, 스즈메의 캐릭터에 대해서는요, 일단 굉장히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린다 함은 액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스즈메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는 없는 면이기 때문에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若いとあのぐらい走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젊으면 그 정도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走れる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遊園地のゴンドラに捕まって扉閉じるなんて普通の女子高生はできません。 그렇게 달릴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원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곤돌라를 붙들고 거기에 올라타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여고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작품 재밌게 잘 봤고요.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본 현지 분들이 주로 공감할 만한 로컬 감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토모야의 부모 세대가 듣던 7, 80년대 유행가들이 그 상황이나 인물 감정에 맞춰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삽입곡 선곡이라든지 음악에는 또 어떤 연출 의도가 있는지, 또 음악에도 재난에 휩쓸린 이들에 대한 그 장소를 추억하고 애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라 나누카 배우님께는 성우 첫 도전인데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든지 감정 연기 같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스즈메를 연기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監督にはですね、結構昔の音楽が映画の中で結構印象的に使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特にセルジャーの車の中でですね、そういう選曲するとき、この音楽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基準、どのような理由で選曲しましたか。また災害について場所を悼むそういう物語だと言ってたんですけど、この音楽の選曲においてもそういう場所を悼むような意味がありましたでしょ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映画面白いと言っていただけてとても嬉しいです。 일단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どの方ですかね。見えなくて手を。 기자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안 보여. わかりました。はい。
ありがとう。ですね、選曲については、日本のほとんどの人が聞いたことあるという、とても、有名な、昭和の、夏メロを選びました。あのような選曲にした理由は、スズメの映画の世界と現実の世界が、地続きなんだというふうに観客に思ってほしかったからです。現実と同じように2011年に、大地震があった世界で、現実と同じように、スズメたちはあのような昭和の名曲を聴いて知っているんだろうなと、そういう気持ちで、観客に現実と同じ世界の話だと、分かってほしくて、あのようなシーンを作りました。 일단 그런 차 안에서 선곡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일본인들이 대부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굉장히 유명한 쇼와 가요 추억의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넣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영화와 현실이 실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세계에서도 실제로 대지진이 있었고 2011년에 현실에서도 2011년에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설정을 똑같이 두고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실에서도 쇼와의 유명한 음악들이 있고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쇼와 시대의 유명한 그런 가요들을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악을 선곡하였습니다. 多くの人が知っている曲でさえあれば、どのような曲を使ってもい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シーンに合ったような、曲を使うと面白いかなと。例えばスズメとタマキが喧嘩している時だと、喧嘩をやめてという曲を使ったり、ちょっとシーンにリンクするような選曲を、軽いギャグとして使ったりもしています。 그리고 사실 유명한 곡이라면 어떤 곡을 골랐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부러 그 씬에 어울리는 내용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스즈메와 타마키 이모가 싸운 뒤에는 싸움을 멈춰요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링크시켜서 일부러 씬과 연관지어서 선곡을 하기도 해서 그것은 가벼운 개그로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ちなみに、日本の有名な80年代の曲で、セーラー服を脱がさないでという曲があって、それも使お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れはプロデューサーに止められました。セーラー服を脱がさないでというもうタイトルが、今の世界だと、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とても良く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使うのを思いとどまったりしたようなエピソードもありますね。 그리고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노래 중에 제목이 세일러복을 벗기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곡이 있는데 사실 그 곡을 넣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듀서님이 그 곡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이 세계적인 여러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제목의 곡을 쓰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리셔서 그 곡을 쓰지 않았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감독과 それで原さんはですね、初めての声優挑戦だったんですけど、ボイストレーニングとか感情のお芝居とか大変だったところもあ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いかがですか？そうですね、右も左もわからないままだったので本当にずっと不安だったし全部難しかったんですけど、新海監督が毎回すごく細かく演出をつけてくださるので、安心してやることができて、あと難しかったところはっていうこの声をやるのがすごく難しかったのと、あとアクションシーンが多かったので、マイクの前に静かに立ちながら走ってるような息の上がり方をしたりするのが難しくて、アフレコをする前に運動だったりとかその場で駆け足をしたりちょっとスクワットしたりとか体を動かしながらやったりしてました。楽しんで最後までアフレコ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네, 처음으로 도전을 한 성우였기 때문에 실제로 좌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했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연출을 해주셔서 안심하고 더빙을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액션씬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가만히 서서 액션씬을 연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달리는 호흡을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스쿼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서 호흡을 좀 연기를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즐겁게 더빙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ですよね。あってこう気づいたり驚いたりする芝居がスズメはすごくたくさんあるから、いっぱいあるから全部でも同じになっちゃうと良くないので、毎回少しだけ違う青をくださいとね。それがきっと大変だったでしょうね。 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를 깨달았을 때의 아도 있는가 하면 놀랐을 때의 아도 있고 스즈메는 특히 영화 속에서 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같은 아처럼 들려도 다 매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ナノカさんは僕も知らないんですけど、ボイストレーニングって最初行ったんですか？ 저도 잘 모르는데 보이스 트레이닝 하러 간 적이 있나요? 不安すぎて行かなくていいって言われたのに行きました。そうなん 안 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불안해서 갔었습니다. 多分音響監督がそのボイストレーニングに行ってしまうと、その今持っている何もない状態が変わってしまうから、まあ行かなくていいっていう話だったんですかね。そうですそうです。 음향 감독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러 갔다 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でも行ったんですね。じゃあ内緒にしておきますね。 그런데도 트레이닝 받으러 갔구나. 내가 비밀로 해줄게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저 JTBC 이한길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성우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이게 이 영화를 본 일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각 지역의 사투리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기하면서 어떤 연습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성우를 대표해서 일단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인기 있었던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들이 되고 있는 AI가 이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들을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손으로 그리는 2D 애니메이션의 어떤 미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皆さんこういう方言の演じることについてみんな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ましたか？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た？玉木役の深津さんがとても方言が多くて大変そうで、方言指導の方が常にマイクの横に立ってらっしゃって、今のイントネーションはちょっと違うとか、あとは同じ県でも地域でもちょっとその上か下かとか、その地域によってイントネーションが違ったりするので、そこら辺をすごく細かく確認しながら作ってらっしゃ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し、監督ともすごく方言のことについて詳しくというか細かく相談されてらっしゃったなっていう印象はありました。 네, 사투리에 대해서는 특히 타마키 이모 역을 맡았던 후카츠 에리 씨가 사투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을 보았는데요. 늘 더빙할 때 옆에 사투리 지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마이크 옆에 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 부분은 좀 억양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요. 일본에서도 같은 현 안에서라도 위쪽에 있는 마을이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냐에 따라서 억양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각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세세하게 연출을 하고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I がウェブツーンとかアニメーションを描くっていうことも聞いているんですけど、監督はほぼ手書きの 2D アニメがメインなんですけど、手書きの 2D アニメの未来は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
そうですね、スラムダンク素晴らしかったですよね。3DCG アニメーションであれほど多くの人の心を直接掴んだと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日本ではスラムダンクが、初めて成功した映画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 네, 일단 슬램덩크에 대해서는 3D CG를 쓴 애니메이션인데요. 3D CG를 써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 작품은 아마도 일본에서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僕の作品の中でも、スズメの中でも、CG は積極的に使っていまして、椅子、ソータが、椅子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が、椅子は、ほとんどが 3DCG です。それをこう手書きに見せて、レンダリングしています。 네, 저희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CG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타가 의자로 변하는데 의자는 대부분 3D CG입니다. 그 3D CG로 그린 의자를 그 손그림처럼 렌더링한 것입니다. 手書きのアニメーションの未来は僕には僕が代表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のでわからないんですが、どうしてもやはり 3DCG が多くなっていって手書きは少なくはなっていくでしょうね。 그 손그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손그림 애니메이션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이 3D CG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ただそれはこう職人の数がアニメーターの数が減っていっているからというのが大きな理由ですけれども、その部分は僕は AI であったりとか、そうですね、AI で、補っていくことも可能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例えば、去年は、生成系の AI っていうんですかね、何かを作る、クリエイトする AI が、とてもブームになりましたよね。ステーブルディフュージョンとか、チャット GTP とか、多分今年はもっともっと AI が進歩していって、脚本を書いたり、アニメーションの映像を作るというところまで多分僕たちが活用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そういう技術は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 네, 다만 이렇게 3D나 CG를 많이 쓰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터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니메이터들의 숫자가 줄은 것에 대해서 AI로 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생성형 AI라는 것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AI 쪽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올해에도 더욱더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도 AI가 각본을 쓰거나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조선일보 박동규입니다. 감독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이 국내에서 흥행했을 때 한국에 오셔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슬램덩크가 국내에서 흥행하고 스즈메의 문단속도 지금 예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そうですね、韓国の観客にどうして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がいいと思うのか逆に僕が質問してみたいくらい韓国の方はたくさん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を見てくださいますよね。 네, 한국 관객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왜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여쭙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한국 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一つにはやはり僕たちの、文化や風景がとてもよく似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ソウルの街並みを見ていても、懐かしいと感じる街並みや、これが東京の少し未来の姿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な未来を見ているような、街並みが韓国にはたくさんあります。風景というのは人が作るもの、人の心が反映されたものですから、僕たちの心の形が似ているんじゃないか。だから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は韓国でたくさん見ていただけるし、あるいは韓国のドラマは、日本の中ですごく人気なんだと思います。
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풍경이 좀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 올 때 가끔 서울의 거리를 보면서 그립다는 느낌도 들고 동시에 이 부분은 도쿄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나 동네의 풍경이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풍경이라는 것, 또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형태가 어쩌면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주고 계시고 일본 분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政治的な状況は韓国と日本というのはいい時期もあればあまり良くない時期もあってそれが波のように繰り返しますが、僕たちがやっているようなその文化では、強く結びつき続け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ます。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요.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것이 마치 파도와 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받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투데이 박국 기자입니다. 감독님의 왼쪽에 있거든요. 예, 좌측 중앙 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되신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독님은 너의 이름은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흥행을 하셔서 다음 작품도 또 아주 상업적인 소재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혀 사회적인 소재를 들고 오심으로써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에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음악에 관한 건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그 스즈메와 소타가 모험을 처음 시작할 때 브라스 밴드의 연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잘 보지 못한 음악이기도 해서 좀 상업 극영화의 표현법까지 좀 가져왔다 이런 시도가 느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君の名が、大ヒットしたことで僕はなんだかこう社会的なというか観客に対する責任を負ってしまったような気持ちにも同時になりました。そうですねたくさんの観客が自分たちの映画を見てくれ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それは何かこう一つ大きな自分たちにとっての力だしあるいは責任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すので、今自分たちが映画を作ればそれがヒットす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けれどもとりあえず見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くれる人はとても多いんです。ですから、単なる楽しいだけではない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だけではない何か一つを映画の中に入れたいというふうにずっと思い続けていました。それがすずめの戸締まりに関して言えばやっぱりその日本全体のトラウマと今でもなっているような、災害のことを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中で扱ってみたいとそれをでもきちんと面白い映画として描くんだと、そうすれば、震災のことを知らないような若い世代にとっても何かこう記憶をつなげていけるようなことがエンタメにしかできないような形でできるの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すので君の名の経験が、自分たちの責任となってそれを少しでも果たしたいという気持ちにつながっています。 네, 너의 이름은이 대히트를 하고 나서 저는 사회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회에 계시는 관객들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되는구나라는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히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힘이기도 하면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작품이 히트를 하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가서 한번 보자 히트한 감독 작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넣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일본인 전체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해에 대해서 재해를 엔터테인먼트로 그려내면서 제대로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잊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또 이러한 기억을 이어줄 수 있겠다,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젊은 분들에게 이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얻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책임을 하나 완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2番目は音楽なんですけど、すずめとそうたが初めて会うシーンの音楽はアニメの音楽的じゃなくてですね、何か実写映画の音楽のような、そういう演出も今回入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それについてちょっとはい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劇映画的な音楽。はいはい、そうですね。今回も、君の名から始めたラッドインプス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音楽を一緒に彼らと作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今回はプラスしてですね、陣内さんという、アメリカのシアトルで、ハリウッド映画の音楽やゲームの音楽を作っている方にチームに入っていただいて、ラッドインプスと陣内さんの、共同作業として音楽を、進めていきました。 네, 그 음악이 좀 극영화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계속 요 몇 편을 레드윈프스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콜라보를 해서 레드윈프스와 진노우치 카즈마시라는 일본 음악가 분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진노우치 씨는 시애틀에서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하시고 또 게임 음악도 만들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공동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음악적으로 새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それは僕たちに僕とラッドインプスにまだ足りなかった部分を、陣内さんに、補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たからです。何が足りなかったかというと、その映画館で聴くための音響制作の経験が自分たちには足りないと思ったんですね。ラッドインプスはロックバンドですから、メロディーを作る力もすごく強いし、歌詞を紡ぐ力もすごく強いですよね。ただ劇場のように大きな空間で、たくさんのスピーカーを、使って奏でる、音響の設計というものはあまり経験がないわけです。ですのでそれを専門にやっている日本人に入ってもらって、映画館で聴いてこそ体感できるような音作りを、陣内さんに教えてもらいながら、作っていきました。 네, 저와 레드윈프스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부족한 것을 진노우치 씨가 메워주기를 바래서 그분을 함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화관을 위한 음향 제작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드윈프스는 록밴드이기 때문에 멜로디도 굉장히 잘 만드시고 가사도 정말 멋지게 잘 쓰시는데 큰 공간, 영화관처럼 이렇게 수많은 스피커에서 음향을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음향의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음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랐고 그래서 이번에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계속 질문을 좀 요청 주시는 기자님들이 많으셔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입니다. 극중 주인공 소타를 인간이 아닌 소품으로 설정하신 이유와 소품 중에 왜 다리 하나 없는 의자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이 한국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はい、そうですね。ソータを椅子にした理由は、この映画が東日本大震災という現実にあった悲劇を、ベースにしているので、スズメの物語としてだけ描いてしまっては、とても見るのが重くて辛い映画になってしまうと思ったからなんですね。スズメの横にはですからその場所にいるだけでなんだか気持ちが和むような可愛らしいキャラクターが欲しいと思いました。そこで考えたのが椅子です。 네, 소타를 의자로 설정을 한 것은 의자로 변하게 설정을 한 것은요. 이 영화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현실에 있었던 굉장히 큰 비극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스즈메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그려내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너무나 무겁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즈메와 함께 다니는 것은 무언가 그 장소에 있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귀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자로 했습니다. ですからスズメは椅子がパートナー、椅子と旅するヒロインとな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ね、椅子と一緒に旅をしてみて
芝居はどうでしたか、七日さん。あんまりそういう経験ね、他の人にはないと思うので。相手役が椅子っていうのは初めての経験でしたね。でもソータさんは人間の時はすごくミステリアスでクールな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椅子になると途端にその人間らしさだったりとか可愛らしさが出てきて、椅子に表情はないんですけど、椅子の時のソータさんの方が私はすごく気持ちというか表情が見えるような気がして、お芝居はやりやすかったですね。네, 그래서 의자로 했고 스즈메는 의자와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소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즈메 의자와 연기를 하는 스즈메로서 어땠느냐라고 지금 하라나노카 씨에게 물어보았고요. 하라나노카 씨는 상대가 의자인 연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이었는데, 인간인 소타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 쿨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의자로 바뀌고 나서는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왠지 더 인간적이고 더 귀엽고, 그래서 저는 의자인 소타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고 의자인 소타의 표정이 보였기 때문에 함께 연기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椅子の足を3本にした、なぜ3本になったのかといえば、あれは、津波で家と一緒に流されてしまった、その時に壊れて足が1本欠けてしま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그리고 왜 다리를 3개밖에 없는 의자로 했는가 하면, 그 원래 설정상 쓰나미가 왔을 때 이 의자가 떠내려갔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재해의 피해로 다리가 하나 없어졌다라는 설정입니다. ただ3本足にしたかった理由は他にも、あります。一つは、椅子の動きをコミカルにしたかったんですね。3本足だと不安定になりますから、歩いているだけで、コミカルな動きになります。それがこの映画の温度を持ち上げてくれ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그리고 의자 다리가 3개만 있는 이유는 좀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움직임이 굉장히 코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3개밖에 없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굉장히 코믹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의자의 모습이 이 영화의 온도를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もう一つの理由は、スズメの欠けた心のメタファーにしたかったんですね。スズメは、災害に遭っていますから、大切な人を亡くしていますから、心が欠けている状態です。それを、椅子の姿で表したかったんです。心が欠けていても、椅子のように走ることもできるし、強く生きていくこともできる、そのような映画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그리고 다리가 3개인 또 하나의 이유는 스즈메가 가지고 있는 스즈메 마음의 메타포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즈메는 재해를 입고 마음에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은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 3개인 의자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무언가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자처럼 굉장히 잘 달릴 수 있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この映画を韓国の観客にどのように見ていただきたい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言えば、できれば自分たちと地続きの映画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見てほしいと、自分たちの世界を描いた映画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見てほしいと考えます。 이 영화를 한국 관객들이 어찌 봐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시고 한국 분들이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과도 상관이 있겠구나, 우리들의 세계를 그려낸 영화로구나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映画は地震を災害として描いていますけれども、韓国には地震がほとんどありませんよね。でも災害は増えているし、災害じゃなかったとしても、それが自然災害じゃなかったとしても、戦争や事故で、日常が急に切断されてしまう、日常が急に断絶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韓国でも、増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고 이 영화 속에서는 지진의 재해를 그리고 있지만 한국에는 지진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해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전쟁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갑작스럽게 단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常が途切れてしまった時、人はどのように回復して、再び強く生きていくのか、それが、この映画のテーマですので、自分たちの世界と同じなんだと思いながら韓国の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ても幸せです。 일상이 단절되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테마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한국 분들도 보시고 이것은 우리들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질문 시간을 더 드렸는데도 다 질문을 받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예,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 끝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本日はお越し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聞いたことのない話を新海監督からたくさん聞けて、作品のより奥深いところまで私も今なんか気づくことができて、何度でも見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ような私にとってもすごく大切な作品ですので、韓国の皆さんにも同じようにすごく温かい気持ちで、明日を生きる活力にな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宝物のように愛し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기자 간담회는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감독님께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를 보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보물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다들 잘 봐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劇場の、空間いっぱいにメディアの方が集まって話を聞きに来てくださるなんて僕にとっては初めての経験でとても感激しました。 예, 극장에 이렇게 가득 매체분들, 미디어분들이 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첫 경험인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韓国に来てよ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本当に思います。本当に今日は長い話を聞いてくださ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국에 오기를 잘했구나라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도 잠시 무대 옆에서 포토타임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즈메 목소리 역을 연기한 하라나노카 배우시고요. 예,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상 左の方からゆっくり真ん中と右の方にちょっと目線を移してください. 네, 자연스럽게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正面の方お願いします. 예, 살짝 오른쪽으로도. 右の方お願いし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하라나노카 배우 아래로 모시고요, 다시. 자, 하라さんはもうちょっとまたこちらにいらしてちょっと待っていただきまして. 이번에는 이 영화를 연출하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예, 무대 위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예,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左の方お願いします.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はい、真ん中の方お願いします. 예, 살짝 우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右の方お願いします. 네, 그러면 감독님 잠시만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이제 두 분 한 자리에 모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나노카 배우님 다시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같이 예, 서주시고요. 예, 시선 두 분 예, 좌측부터 맞추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자, 左の方お願いします.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자, 真ん中の方お願いします. 예, 오른쪽도 자, 부탁드립니다. 右の方お願いします. 네, 마지막으로
의자가 된 소타까지 最後にソ 같이 ータと一緒に撮りますか。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 같이 네, 넘어왔고요. 네, 시선은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살짝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左の方お願いします。 네,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右の方お願いし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하이, 포토타임을 아리가또 마무리하도록 고자이마시다. 하겠습니다. はい。これで 감독님과 배우님은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はい。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내한 기자간담회 끝까지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